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인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조남관은 윤석열 장모 최씨가 52억 원을 부정 축제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도왔다. 자, 여기서 조남관은 한때 정의로운 척하다가 결국 윤석열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표변했던 대표적인 배신자 검사입니다. 그는 현재 법무연수원장직으로 좌천되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는데 최근 윤석열의 대권 도전으로 처가 사건이 재론되고 있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과거 전력이 드러나면서 그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거 전력이 나온 마당에 재기를 한다. 그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배신자 조남관에 대한 사필 규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먼저 정대택 사건 개요를 빠르게 짚고 조남관으로 가겠습니다. 2000년대 초 송파구 소재 오금동 스포츠프라자가 부도가 납니다. 여기에 152억 원을 빌려준 업체도 부도가 납니다. 그 업체는 152억 원짜리 채권을 경매장에 내놓습니다. 여기서 정대택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합심해서 그 152억 원 채권을 100억 원에 삽니다. 그래서 52억 원의 이윤을 남기죠. 그런데 여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정대택 씨가 26억 원씩 나눠 갖자고 하는데 장모 최 씨는 아니다. 52억 원 모두가 내 거다. 정대택 씨가 여기에 관여한 바는 없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정대택 씨가 최 씨를 민사로 겁니다. 내 돈 26억 원 내놓으라고. 그런데 장모 최 씨는 정대택 씨를 강요죄로 형사로 겁니다. 이 분쟁 속에서 약정서라는 게 주요 근거로 거론됩니다. 거기에는 배당 이익을 균분 똑같이 나눠 갖자고 되어 있고 각자의 인간부장과 법무사 확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모 최 씨는 이 약정서가 정대택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장모 최 씨의 말대로 정대택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그 강요죄 재판에서 장모 최 씨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대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 채권은 나 혼자 사러 갔다. 등등의 법정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 정대택 씨는 장모 최 씨가 위증했다며 고발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장모 최 씨의 위증 여부를 따지기 위한 수사를 합니다.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모 최 씨의 위증이 드러납니다. 자, 지금부터의 내용은 당시 경찰 조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약정서. 장모 최 씨는 균분하기로 했다는 약정서를 보지도 않았고 강요에 의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는데 약정서 중간을 보면 장모 최 씨의 내연남 김 씨의 자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나도 김 씨도 이 사건에 기여했으니 배당을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모 최 씨의 내연남을 위한 특약이 뒤늦게 들어간 것을 보면 장모 최 씨는 이 계약서를 받고 이것은 강요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경찰이 추궁합니다. 그러자 장모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약정서를 봤다고 인정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게 확인됩니다. 결국 강요에 의해서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장모 최 씨의 법정 진술은 위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차장 영수증. 장모 최 씨는 채권 매입을 위한 계약 당시 정대택 씨와 같이 안 갔다. 그래서 온전히 그것은 내 몫이다 라고 법정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 정대택 씨는 그 계약하던 날 내 차로 모두 함께 갔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해당 사무실의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가 입출차되었다는 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합니다. 정대택 씨가 2003년 6월 27일 계약서 체결 시점에서 그곳에 갔다는 게 입증되면서 장모 최 씨의 법정 진술은 위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장모 최 씨의 카드 내역. 정대택 씨는 그 100억이라는 입찰 금액을 써내야 하는 하루 전 6월 23일 오후 4시에 장모 최 씨하고 만나서 내일 99억을 써낼까 아니면 98억을 써낼까 이런 상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장모 최 씨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때 속초에 있었다. 23일 밤 11시까지 속초에 있었고 11시에 막차 타고 새벽 1시에 서울에 도착했어 라고 법정 진술합니다. 그런데 6월 23일 8시에 한강 복집이라는 서울 송파구 소재 식당에서 본인의 자필 서명까지 되어 있는 장모 최 씨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나옵니다. 위증이 맞는 거죠. 자, 결국 장모 최 씨의 봤다라는 인정과 정대택과 함께 했다는 물증 2개가 나오면서 명백하게 장모 최 씨의 법정 진술은 위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를 근거로 해서 장모 최 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냅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구속 수사 의지를 밝혔고 그 타이밍에 수상한 행위가 나옵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도 아니고 공판 검사도 아닌 조남관 전 대검차장이 등장합니다. 이 조남관은 공적으로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 사건에 추송서라는 것을 냅니다. 여기서 추송서라는 것은 추가 송치 서류의 약자로 검찰과 법원만 쓰는 단어입니다. 미처 제출하지 못해서 뒤늦게 추가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 조남관이 낸 검사 추송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의 그 구속 기소 의견은 삭제된 기록입니다. 라는 내용의 추송서를 내면서 검찰은 그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법원에 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한기식 검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지 조남관과 함께 동부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사입니다. 정대택이 장모 최 씨를 무고하고 있다. 이자를 엄히 처벌해달라. 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냅니다. 수사검사도 공판검사도 아닌 조남관 한기식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재판에 혼선을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근거로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건이 무슨 정치인이 개입한 사건도 아니고 그냥 사업하다가 장사미사들이 이권을 다투는 그냥 흔한 사건인데 전혀 관련도 없는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왜죠? 그게 양재택, 당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었던 양재택 차장검사의 파워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장모가 김건희를, 김건희가 양재택을, 양재택이 조남관 한기식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장모 최 씨가 막무가내로 강요죄로 동업자를 모함하고 형사고소하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도하게 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은 양재택과 김건희의 그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02년 양재택 차장검사는 김건희, 당시 김명신과 만나고 본처와 이혼했습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동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열린공감TV에서 김건희 집안 내부자의 탄원서와 녹취 파일이 보도되면서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딸로 유력한 검사를 구워 삶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힘으로 자신의 동업자 또는 관계자들을 모함하고 구속시켜서 모든 이익을 챙기거나 자신은 빠져나가는 그 방식을 2000년대에는 양재택을 이용해서 했고 2010년대에는 윤석열을 이용해서 해왔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재판에서 당연히 정대택은 졌습니다. 그리고 위증이라고 한 것은 무고라며 징역까지 살았습니다. 이후 검찰의 마무리가 진행됩니다. 1년 뒤쯤에 검찰은 장모 최 씨를 약식 기소합니다. 그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떡하니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약식 기소로 처리하고 벌금 100만원으로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장모 최 씨가 위증한 것은 100만원 벌금으로 끝났고 정대택 씨의 그 옳았던 주장은 징역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 기가 막힌 결론을 결정적으로 도출했던 조남관에게 MBC 장인수 기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문자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정대택 사건에 제가 관여했는지가 불분명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부적절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추송서가 결정적인 타이밍에 제출되고 결정적인 증거를 덮었는데 조남관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대택 씨는 대검과 청와대 이와 관련된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조남관이가 추송서를 내면서 경찰 수사보고서에 법원 제출을 막았다며 진정을 낸 상태고 현재 이 건은 동부지검에서 조사 중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재조명받고 있지만 당시 이것은 흔하디 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노골적으로 나서서 막고 탄원 내고 기소 때려서 깜빵까지 보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가 지금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대택 씨의 남은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푸는 겁니다. 누가 이 인생을 망가뜨렸습니까? 여기에 김건희, 양재택이가 끼어있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조남관이가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17년 동안 조남관이가 이런 짓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기억도 안 나지. 자, 누구든 재수 없으면 정대택 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